네, 제가 두 번째로 리뷰드릴 축구화는 TM4 레전드 9 엘리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TM4에서 이제 9번째로 나온 축구화이고, 이렇게 디자인을 빠르게 한번 보시면 컨셉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요. 우선은 천연 가죽 안에 들어간 전족부와 인사이드 부분의 폼포드, 그리고 플라이 니트와 플라이 와이어가 사용되지 않고 약간 메쉬 소재 같은 부분으로 뒤꿈치 마감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멍은 뚫려 있지 않고 열기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기보다는 발에 열기를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위쪽으로도 일체형 통으로 되어 있는데 메쉬 소재의 형태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그 천연가죽 사일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이스트리를 연상하는 이런 컨트롤 패드가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조금 좋아 보이고 되게 호기심이 가는 축구화로 보실 수 있는데, TM4 시리즈 중 이전 버전 8 버전과 마찬가지로 9 버전 역시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던 축구화였습니다. TM4-9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려해 봐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는 269,000원입니다. TM4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 제품 중에서 10만원대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제품으로 꽤나 저렴했던 천연가죽 사일로이긴 한데, 어느덧 이제 정가가 269,000원이 될 만큼 정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가 대비 소재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생산지는 베트남에서 제작되었고 이탈리아나 보스니아산 제품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당연히 엘리트 라인이고 TM4 레전드 4 엘리트 제품, 정가는 339,000원인 제품으로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스니아, 이태리에서만 생산을 했거든요. 이렇듯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에 따라서 원산지, 즉 생산하는 공장의 차이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TM4-9 제품은 엘리트 라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소재나 제조국이 아쉽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컨트롤 패드, 이 폼포드 부분과 메쉬 소재를 통한 열 배출 관련한 기능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TM4-9 제품을 처음 이제 발매되기 직전에 TM4 사일로 중 가장 가벼운 사일로로 발매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이키 공홈의 설명을 보시면 그런 설명은 이제 되어 있지 않고, 좀 부담스러웠는지 그런 설명은 되어 있지 않고 TM4 시리즈 중 가장 가벼운 제품 중 하나라는 정도의 설명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이 가볍긴 하나 TM4 레전드 7 제품이 가장 가벼웠고요. 나머지 제품들 한번 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4-9 제품의 무게는 보시는 것처럼 212g입니다. 자, TM4 레전드 5 제품이고 동일하게 275 제품이고, 이 제품 역시 TM4-9처럼 인솔에 구멍이 나 있는 게 특징인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9g이죠. TM4-6 제품입니다. 네, 249g. 네, 같은 모델인데 컬러만 다른 레디언트 리뷰팩 한번 무게를 보시면 동일하게 249g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TM4 레전드 4 엘리트 제품, 카본 플레이트가 사용된 엘리트 제품은 264g입니다. 오히려 TM4 레전드 4 엘리트, 그러니까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한 제품이 가장 무거운데요. 가장 무거울 수밖에 없는 특징이, 이 TM4 레전드 4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알제리산 가죽, 그러니까 그냥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거기에서 알제리산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가공되지 않은, 거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연 가죽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그냥 어퍼 전체가 어디 하나 인조 가죽이 없을 만큼 전체가 다 캥거루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거든요. 자, 근데 TM4-9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특히 아웃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M4-6 아웃솔 같은 형태를 보시면 굉장히 튼튼하죠. 이게 FG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원형 스터드 혹은 이 중간 부분 스터드는 원형에서 밑부분을 좀 더 넓게
퍼지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내구성을 굉장히 확보한 제품이거든요. T스터드 역시 두껍고 꽤나 높은 길이긴 하지만 두껍고 단단해 보입니다. 근데 TM4-9 같은 경우에는 경량성을 위해서 아웃솔을 이전 원형 스터드를 많이 배제한 상태로 블레이드 형태의 스터드를 많이 넣음으로써 이 뒷부분 보시면 이 아웃솔이, 그러니까 스터드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 아웃솔 자체가 깨지는 그런 내구성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경량화를 엄청나게 확보한 것도 아닌데 스터드마저 인조잔디에는 좀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TM4 시리즈가 점점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에 대한 강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벼운 축구화 맞는데 200g 아래도 아닐 뿐더러 TM4 스타일로 좀 가장 가벼운 것도 아니고, 네, 이런 뭉툭하고 좀 두툼한 가죽이 쓰였던 이전 버전과 그렇게 엄청나게 무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TM4-9 제품에는 ACC 기능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M4-7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을 전부 플라이 와이어로 빼곡하게 이제 메꾸고 이 뒷부분에 끈 있는 부분을 플라이 와이어로 연결을 하면서 보다 발에 밀착되는 착용감을 실현을 했거든요. 근데 TM4-9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와이어 없습니다. ACC 기능 없고요. 뒷부분 역시 그냥 메쉬 소재 비슷한 소재로, 이거 무슨 소재인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메쉬 소재 비슷한 소재로 쭉 깔아놨는데 플라이 니트도 아닌데 무게가 또 엄청나게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TM4-9이 추구했던 한 가지 첫 번째 방향, 경량성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폼포드 기능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전 아쉬웠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폼포드에서 보시면 우선 이 앞부분 이렇게 전족부 부분까지 전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캥거루 가죽에 폼포드까지 삽입한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만져보면 쿠션감이 엄청나게 크지가 않아요. 안에 천연가죽 안에 폼포드가 들어간 건 맞는데 폼포드에다가 이렇게 실리콘 소재 같은 걸로 돌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두께감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쿠션감 느껴지긴 하나 엄청나게 대단한 부분도 아니고요. 앞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 속으로 좀 넣어봐도 크게 쿠션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좀 펴보면 네, 엄청나게 굴곡이졌다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마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그립 같은 기능도 전혀 없습니다. 뭐 이 부분만큼이라도 끈적끈적한 소재를 배치하거나 좀 더 그립을 낼 수 있는 좀 실리콘 코팅을 더 세게 했었으면 그나마 가벼우면서도 컨트롤을 신경 쓴 사일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푸마 퓨처 5.1 내핏 제품인데 여기 경계 라인 보이시죠? 이게 그립 컨트롤 프로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자, 이 퓨처 5.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자이크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만큼 그립 컨트롤 프로 기능을 넣어둠으로써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만들어놔서 공이 굉장히 발에 잘 붙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심지어 이 제품은 에보니트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천연 가죽을 넣고 좀 더 공의 터치감과 함께 공이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런 최상급에 들어가는 기능을 충실하게 넣어놨어요. 이 제품은 정가가 269,000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푸마 5.1 내핏보다도 더 비싼 제품이에요. 근데 전혀 그립 기능이 그냥 돌기만 제외하고는 전혀 그립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레뷸라2 V1 재팬 제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티 프레임이잖아요. 이 시티 프레임이 눌러보면 굉장히 두툼하고 쿠션감이 느껴지면서 그냥 TM4처럼 이 한 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만큼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쿠션감 역시 잘 느껴지면서 누가 봐도 어퍼 안에다가 시티 프레임을 넣은 기술의 흔적이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 놨고, 여기 텅 보시면 여기도 뭐 그런 메쉬 비슷한 소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뒷부분 스웨이드로 잘 깔아놨죠. 잘 깔아놨는 이런 완성된 축구화도 있는데 TM4 같은 경우에는 폼포드 기능을 넣은 거는 분명히 외관상으로 봤을 때 되게 호기심이 생기고 TM4가 천연가죽에 더해서 마에스트리의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흡수한 그런 완성형 축구화로 겉으로만 보이는데, 이런 컨트롤 시티 프레임의 축구화를 보면
이 폼포드가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거죠.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정가는 비싸니까 이거를 굳이 선택할 큰 메리트 자체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부분도 가까이 보여드리면 나이키 스우시에 뭐 이렇게 패턴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도 패턴이 들어가, 검은색 부분도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 소재가 그냥 메쉬 비슷한 소재인데 전혀 좋은 소재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엄청나게 경량성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능조차도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두사 3 엘리트 제품이고 세계 최초로 끈이 없는 천연 가죽으로 된 축구화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하면서 페박스 소재도 이 아웃솔이 되게 무게 절감에 한몫을 했던 축구화거든요. 물론 사이즈는 270이긴 하지만 자, 무게 보시면 156g입니다. 만약에 TM4-9이 이런 무게였다면 지금 ACC 기능이 없고 다른 부분이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무게를 굉장히 경량화를 실현했기 때문에 베이퍼보다 가벼운 TM4의 탄생 정도로 충분히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퓨처를 통해서 그립 컨트롤의 아쉬움, 그리고 레뷸라를 비교하면서 이 아쉬움을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마이스트릴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스트릴 다시 발매하진 않더라도 다시 엄브로 축구하는데 이건 아큐로 프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 축구화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D3O라는 패드를 통해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분자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그 충격을 전부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명확한 컨셉을 통해서 그리고 정확한 기능을 넣어둠과 동시에 축구화의 완성도를 꾀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TM4-9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참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통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퍼에다 이렇게 구멍을 냈던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이키의 레이저 2 그 한정판 제품에 이렇게 어퍼 전체로 구멍을 뚫어놨었어요. 저도 그 제품을 실착을 했었는데 그 축구화가 여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게 열기 배출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축구화는 사실 이 벤트라는 이름을 넣어갖고 기능을 아예 특화시킨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TM4-9에서는 열기 배출에 대한 그런 강조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이 어퍼에 구멍을 뚫어놨고요. 메쉬 소재로 일체형 통을 만들었고 메쉬 소재를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통기성에 되게 초점을 둔 모델인데 사실 이걸 따지고 보면 겨울에는 거의 쓸모가 아예 없는, 오히려 발을 더 차갑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사계절 쓸 수 있는 기능도 아닐 뿐더러 ACC마저도 기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연 비 오는 날에 메쉬 소재가 과연 효과를 더 많이 발휘할까? 수중전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런 기능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이런 통기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이전처럼 예를 들어서 TM4-6처럼 이렇게 일체형 통을 아예 만들었다면 여기에 두툼한 또 패드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드 들어가 있고 여기 TM4 레전드 4 엘리트에도 여기 두툼한 패드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드를 차라리 여기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텅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예전부터 다 이미 시도했었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다 측면에 구멍이 나 있고, 아니 심지어 TM4 레전드 5 제품 같은 경우에는 ACC 기능에 더해서 여기 보시면 하이퍼 실드라는 기능까지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ACC 기능에 더해서 이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닿는 거를 좀 더 건조가 빠르게끔 이 어퍼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퍼 안쪽에 벌집 모양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서 통기성과 함께 건조가 잘 되게끔 하는 기능까지 넣어놨었던 그 이전의 TM4 시리즈들이 다 있거든요. 하물며 6 같은 경우에는 ACC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어퍼에 케이지를 넣음으로써 박음질을 최소화하고 쿠션감까지 확보하면서 일체형 통과 케이지를 통해서 굉장히 이 TM4-6 같은 경우에 머큐리얼 베이퍼 같은 착용감을 구현을 했거든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이 TM4 아웃솔 6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평을 받은 아웃솔입니다. 물론 달릴 때 굉장한 그런 추진력을 발휘하는 스터드는 아니지만 인조잔디에서 부러짐 없이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터드였고,
TM4-9 같은 경우는 이전 아웃솔 그대로 사용했죠. 물론 뒷부분의 형상만 좀 달라졌습니다. 뒷부분의 성형만 좀 달라졌어요. 이전보다는 내구성이 약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족부 부분에 세 가지 방향으로 길게 뺨으로써 이 강성 확보와 함께 다시 그 중족부의 추진력을 확보한 만큼 좋은 아웃솔인 건 맞는데 인조잔디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뒤꿈치에도 스웨이드 소재로는 되어 있지 않고 통기성이 조금 핵심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뒷부분에도 구멍을 뚫어놓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에 나이키 그립이라고 써 있잖아요. 약간 놀랐던 게 뭐냐면, 자, 이 인솔 지급용에서 자주 쓰이는 이 구멍이 난 인솔이잖아요. 이 지급용이라고 하면, 자, 이 인솔 잘 아시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폴은 인솔로 되어 있고 레이저 홀 구멍이 다 뚫려 있는 인솔인데, 자, 여기에 나이키 그립이 어떤 게 기능이 들어가 있나, 여기 번쩍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일자로 찐득찐득한 그런 스티키한 소재를 배치해 놨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밑창에 이런 끈적끈적한 소재 배치해 놓고 나이키 그립이라는 약간 민망할 정도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이키 그립 인솔 테크놀로지. 과연 인솔에다가 저런 끈적끈적한 소재 발라놓고 이거를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차라리 아시겠지만 기술이라고 한다면,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차라리 베이퍼나 슈퍼플라이에 들어간 이 중족부 부분에 홈을 통해서 이 홈을 끼워 맞추는 부분이 나이키 그립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TM4-9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기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가는 정가대로 비싼데요, ACC 기능도 없고 플라이 와이어도 없고 뒷부분은 플라이 니트로 심지어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약간 싸구려틱한 소재를 넣고 이 어퍼에다가 폼포드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기능 넣어놓은 상태에서 정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발매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원가 절감한, 그냥 다음 버전 어차피 내놔야 되니까 만든 그 정도의 완성도로밖에 좀 보이지도 않고요. 저는 뭐 이런 거 전혀 신경은 안 쓰는데, 이 보시면 마감 역시 굉장히 최상급 제품 치고는 정말 별로인 제품입니다. 이번 TM4-9은 TM4 팬들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심지어 어디까지 비교를 하냐면 TM4 이전 버전 A 버전 있잖아요. 그 버전은 차라리 다이아몬드 어퍼가 그렇게 호평을 못 받았지만 쿼드핏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착용감에 있어서는 일체감이 그게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TM4-9은 무게도 그렇게 잡지 못했을 뿐더러 기능적인 부분도 이전작과는 완전 기능적인 부분도 떨어지고, 메쉬 소재를 쓴 이유도 정말 잘 이유를 모르겠는 그 정도로 특별함이 없는 축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매하시거나 TM4-9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 리뷰를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TM4-9 리뷰를 마치고 또 다음 축구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